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나야 할 예식장. 그런데 이날은요, 뭔가 이 결혼식장 분위기가 엄숙함 그런 게 아니라 침통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이 선서를 하면서 네. 신부는 평생 신랑을 사랑하고 네.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날 나타난 신부는 그 말에 굉장히 난처해하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랑 가족들 얼굴을 봐도 모두 침통하고 우울한 표정이었는데요. 어허. 왜냐하면 예식장의 신부가 진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네? 신부의 언니가 대리로 참여를 했던 결혼식인데요. 어허. 사연을 들어보면 네네. 이렇습니다. 결혼식장에 정말 행복한 얼굴로 등장해야 될 신부는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결혼식 전날 전격적으로 구속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 20대의 신부,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식장에 결혼할 꿈을 꾸고 있는 중에 보이스피싱을 하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허허. 이 업무를 도와주면 여러 가지 일당을 주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안에 가담하게 됐고요. 네.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구속되는 바람에 세상에. 결혼식 전날 구속이 되고 그 다음날 실제로 예식장에는 이 사람의 언니가 세상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복준 네, 의원님, 무슨 이 영화 같은 얘기가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요. 결혼 날짜는 잡은 겁니다. 아하. 잡았고 하루 전까지도 구속이 안 됐었죠. 네. 그러니까 친지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전부 결혼식 통보했을 거 아니에요. 아하. 청첩도 다 했고. 그러겠네요. 자, 결혼식은 바로 치러야 되는데 네. 결혼식 전날 덜커덕 구속이 돼버리니까 이제 아마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이미 기혼자라고 해요. 아하. 그 둘째 언니. 네. 언니가 동생을 대신해서 일단 신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결혼까지 이미 예. 기혼자인 언니가 세상에 드레스를 입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하. 대신 드레스를 입고 이제 그 신부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예, 이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서로 구속이 됐지만 일단 결혼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네. 출소하면 같이 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사실을 아는 신랑 측에서 과연 용인이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앞서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처럼 주례 선생님이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를 평생 반려자로 맞이하겠습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웅성웅성 얘기죠. 왜 대답을 안 한 거야? 막 하객대로 웅성웅성 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복신 의원님, 네. 아니 이 신부 예비 신부 어쩌다가 보이스피싱 일당과 합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케이스라고 할 수 아하.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그 풍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뭐 자립심이 있었나 봐요. 네. 자신의 결혼식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 비용을 좀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좀 어려움이 있었던 와중에 네.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가 온 겁니다. 아하.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은 필리핀에 있는 민사장,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마 필리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한테 보이스피싱에서 걷어들인 돈,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피해본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네. 인출해서 송금해주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출책, 송금책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전화를 한 친구는 한 1억 8천 정도를 송금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10%를 받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그 공범 중에서도 주동적인 공범이죠, 친구는. 그리고 그 친구 밑에 들어가서 일을 도와주는 그 대가로 하루에 일당 5만 원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네. 적발을 해보니까 인출책이고 송금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적발돼갖고 네. 구속이 된 건데요. 네. 이거는 생각을 아주 잘못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행복한 꿈을 꾸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한 그 결혼 그걸 꿈꾸기 위해서 절대 다수의 그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피 같은 돈 여러 사람의 피 흘린 돈을 네. 사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복을 어떻게 보면 누릴 자격이 없죠. 이 범행이 있고 나서 이 예비 신부가 가담한 범행이 있고 나서 2달 뒤에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찰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경찰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무려 조직원 45명을 일망타진했는데 그 45명 중에 이 예비 신부가 포함이 된 거예요. 결혼식 전날에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덜컥
구속이 되고 말았는데,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결혼식 전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양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근데 예를 들면 결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적인 시도를 할 틈도 없는 겁니다. 아하. 하루 만에 어떤 하루 결정이 나오진 되니까.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결혼식을 취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순례입니다. 예를 들면 하얀 거짓말로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보통 그렇게 결혼식을 좀 미룬다는 통지를 하는데 이 가족은 혹여라도 이것이 결혼을 취소하는 것이 집안의 망신일 수도 있고 아하. 특히 이제 신랑은 죄가 없지 않겠습니까? 신랑 가족들 보기 면목이 없다라고 당혹한 와중에 참.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고 뭉치 막내의 뒤처리를 수습을 해줘야겠다. 아내 측 가족들이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런 그럼 너가 대신 좀 닮았으니까 네가 가서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가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아하. 기혼자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부가 될 사람 손을 잡고 식장에 입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다른 어떤 거짓으로 결혼식을 한다는 게 배우도 아니신데 너무 힘들죠. 네. 양심의 가책이 따르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선서나 인사나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선의로 시작한 일들이 오히려 온 가족, 하객들한테 상처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객들도 얼굴 보면 신부 얼굴을 아는 하객들이 많잖아요. 그렇겠죠. 오히려 웅성웅성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진 소문이 더 돌지 않았을까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언니, 동생, 막내 동생, 넷째 딸이, 막내가 이제 구속된 막내는 넷째 딸이었대요. 그런데 이 둘째 언니가 뭔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정말 내가 그래 도와주자. 일단 결혼식은 치러야지.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주례 선생님의 그 선서 요구에 양심이 찔리니까 네 이게 안 나온 거예요. 맞아요. 허 소장님 네. 진짜 애초부터 앞서 결혼식을 취소하는 게 순리였던 것 같아요. 진정으로 그게 순리였었던 것 네.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체면을 생각할 수도 있고 추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게 가장 현명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네. 우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이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기 위해서 지금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결혼식만 해서 체면 칠해만 하고 그다음에 헤어지려고 생각하는 건지 네. 그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정말 이 남편이 결혼할 남편이 신부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 이 여자친구가 억울한 사연으로 만약에 경찰에 출두했었다. 네. 그렇다면 그 상황을 모면하고 네. 추후에 내가 기다려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시부모 쪽도 이해해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결국 같이 살지 못하는 상황인데 네. 막내딸에 대한 애정이 좀 다르게 잘못 표현된 게 아하. 행동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 된 이 예비 신부 정작 본인은 드레스, 면사포도 써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속이 됐는데 결국 재판까지 갖게 됐을 텐데 홍순빈 아나운서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일단 예비 신랑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탄원서까지 써보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여성을 상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실제로 징역형을 살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뭔가 탄원서를 제출했어도 이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분명한 중단 범죄잖아요. 예, 아마 워낙에 이제 그 오랫동안 만나고 결혼하고자 약속했던 사랑했던 사이니까 네. 탄원서 써주고 했던 것 같지만 네. 아마 내심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범죄자하고 결혼한다는 개념은 머릿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조직 단체의 조직원 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하. 그래서 이 결혼은 뭐 성공할 수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결혼식에 어떤 그 언니를 대신 보내는 결정을 내린 그 가족들은요. 네. 여러 가지 실수했어요. 일단은 대신 그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서 있는 그 언니라는 사람한테는 지나치게 가혹한 일입니다. 하하. 그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당일 그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찾아왔던 하객들을 기망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알기에는 이 사건은요 급기야는 두 사람 헤어졌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식장에 참석하신 분들 다 축의금 냈을 거 아니에요, 입구에서. 그러면 이 결혼식이 이렇게 된 걸 알고 다 돌려달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손정혜 변호사님, 이 결혼 뭔가 처음부터 시작이 이상하게 된 결혼, 끝이 불행하게 행복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20대 여성 구속되는 와중에도 결혼식을 좀 이뤄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겠지만 결과는 파혼에 이르렀습니다. 끝내 예비 신랑의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축하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심정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비 신랑도 처음에는 당혹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수습해 보겠지만 지나고 생각해 볼수록 속았다는 느낌도 들었을 것이고요. 실제로 이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서 받은 돈은 수백만 원에 채 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나오거든요. 실형 1, 2년 동안 또 예비 신랑은 이 예비신부를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반대하죠. 가족들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예비신랑도 이 예비신부하고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참 한때의 뭔가 잘못된 판단이요. 오히려 더 일을 꼬이게 만들고 더 비극적 결말로 몰아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 애초에 또 그 범죄에 가담했던 예비 신부의 판단도 애초부터 잘못됐고요.